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자, 오늘 안랩의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2% 하락하고 있는데요. 안랩 다들 아시다시피 V3 요 회사죠. 현재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의 어떤 그런 실적이나 성장성보다는 그냥 지금 10년 동안 계속해서 안철수 관련주로 좀 분류돼서 좀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이제 오늘 발표를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제로 소멸이다라고, 우선은 단기 제로 소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랩의 매출 규모는 2천억 미만이고요. 한 1,500에서 조금씩 늘고 있죠. 영업이익은 그 한 10%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200억 내외로.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죠. 근데 이제 뭐 이 정도야 뭐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 순이익이 오히려 굉장히 영업이익보다 높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PER을 보면은 지금 전일 기준으로 405, 이제 오늘 한 10% 빠졌으니까 PER도 좀 내려갔겠지만은 그래도 한 40배에 가까운 그런 PER을 유지하고 있겠죠. 굉장히 높은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테마주라서이기 때문인데요. 알렉 같은 경우는 이번 그 기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트를 놓고 보면요. 이제 09년도, 이 08년도, 09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주가가 대선 때 16만원까지 솟아오른 이후에 지난 대선 때는 약 15만원까지 솟아올랐고, 저점은 보통 한 5만원 전후에서 4만원에서 5만원대에서 저점을 다지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다른 어떤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평가를 잘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봐야 하는가 한다라면은 당연히 지금은 정치 테마주로 봐야 하고, 앞으로 만약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완전하게 정계에서 은퇴하면서 그냥 기업인으로서 최대주로서의 행보만 가겠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정치 테마주로 계속 묶여 있었겠으나, 이게 지난 10년 전, 그리고 지난 대선하고 이번 대선하고 너무 이 세 번째 대선인데 너무 다릅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단일화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이번 대선 때, 그러니까 4년 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홍준표 현 의원하고, 그리고 안철수 이제 현 당대표하고 셋이서 1, 2, 3등을 했죠.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의 이 득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 국민의당하고 지금 국민의당하고는 이게 덩치가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제법 컸습니다. 그래서 이 제 3당으로서 좀 이제 기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뭐 의석수 이제 비례대표 3석 가지고 있는 좀 이제 굉장히 작은 정당이고, 지지율이나 인기 면에서도 그때에 비한다라면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게 작금의 이제 현실이죠. 자, 그렇다라면은 이 안랩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안철수 현 당대표의 지지율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미 주가가 한 12% 하락하면서 7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이게 주가가 좀만 더 내려오면은 뭐 한 3, 4%만 더 내려와도 7만원 초반, 6만원 후반, 이 주가 상승 전 가격으로 돌아옵니다. 즉, 이미 떨어질 만큼은 어느 정도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리스크는 현 주가에서는 정치가 이제 대선 끝나기 전까지, 대선 전까지는 리스크가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먹을 구간이 뭐 그렇게 많을 것이냐라고 말한다라면은, 과거처럼 뭐 16만원, 14만원, 뭐 10만원 이렇게 다시 갈까라고 한다라면은 물음표를 지금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의 인기나 지지율이 예전 같지가 못합니다.
지금 온 관심사가 양분이 되어 있어요.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양분화돼서 누가 이제 될 것이냐에 이제 좀 관심사가 쏠려 있지, 뭐 안철수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상정 뭐 대표인가요, 지금? 그분이라든지, 사자구도로 갈 거긴 하지만은, 이게 과연 그 둘에게 얼만큼의 이 지지율이나 임팩트가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벌써부터 좀 국민의힘은 지금 단일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안철수 대표는 안 할 것 같은데 단일화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게 지금 굉장히 지금 안철수 진영에서는 리스크로 작용을 하죠. 이쪽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해서 단일화를 이제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좀 보수 쪽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쪽에 가까운 진보라든지 이쪽에서는 표 깎아먹지 말고 하나로 뭉치자, 이러한 의견이 좀 나오면서 여론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중도 노선을 가야 하는 건데, 지금 국면이 완전히 양분화가 되어버린 이 시국에 중도 노선을 간다라는 게 쉬울까? 아예 이제 심상전 그분은 이제 아예 극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보면은 극우는 없어요. 극우가 없고 국민의 힘이 약간 중도 쪽으로 와버렸고, 그러니까 중도 보수 쪽으로 와버렸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이 뭐 윤석열 전 총장도 영입을 했고, 유승민 의원도 같이 합류를 하면서 성격이 과거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구구가 없고 중도 보수, 중도 진보, 그리고 이제 극진보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금 네 명의 후보가 되면서 이 중도의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거는 물론 이제 굉장히 표본이 적긴 한데 한 1000명 대상으로 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33%,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32%, 거의 이제 박빙이죠. 이제 그런데 보면은 이제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2.5%. 그러니까 한 2.5%에서 이제 5%까지는 이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은, 5%, 6%이 정도 지지율로는 당연히 당선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떠한 이 대선에서의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모습도 보여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번 저는 가능하면 정치 테마주 인맥주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굳이 정치 테마주를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관련주라든지 뭐 홍준표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들은 좀 너무 많고 리스크하기 때문에 좀 이제 안정적인 안철수 관련주, 그리고 실제로 안랩은 안철수 이제 대표가 최대 주주니까 진짜로 관련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안전한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안랩을 이제 지난 대선 그리고 지지난 대선을 토대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치 테마주 지금 정치 이 시기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매매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승 여력은 있지만 그것은 뭐 그렇게까지 과거에 비해서 크진 않을 것이다. 네, 요 정도로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관련주인 써니전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까뮤도 관련주로 편입을 했죠. 다물도 그렇고, 이런 안랩도 불안불안한데 이런 소형주들은 더 불안불안하겠죠. 굳이 안철수 관련주를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역시 그래도 좀 안랩이 더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지 않을까,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힘내셔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웬만하면 신규 진입은 좀 이제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응선으로는 한 6만
7,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